네,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다룰 거는 이 펑셔널 리밋이랑 컨티뉴티 이 두 가지만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 미적분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냥 다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가지고 이 시퀀셜 리밋을 이제 펑셔널 리밋으로 약간 좀 일반화해보자 하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인데, 자, 일단 데피니션부터 봅시다. 이 펑셔널 리밋, 그러니까 x가 c로 갈 때 이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은 처음 보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리밋 포인트가 여기 사용되고 있죠. 네, f라고 하는 함수가 이 a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r로 가는 이 매핑인데 펑션인데, 얘가 이 c가 리밋 포인트가 돼야 해요. 일단은 리밋 포인트가 돼야 한다라고 한번 봅시다.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limit of fx가 x가 c로 갈 때 이게 l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모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그 이 조건, 그러니까 x와 c와의 거리가 0에서 델타 사이에 가기만 하면, 그러면 f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건데, 얘를 약간 토폴로지컬하게 표현하자면 밑에 있죠. 그 모든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그 C에 대해서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해가지고, 만약에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서 X가 C가 아니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그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만 봐서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이제 그냥 굉장히 스무스한 함수인데, 네, 여기서 얘를 만약 L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L에 대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럼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해가지고 이 X가 요 안에 들어가면 그 fx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델타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엡실론을 어떻게 작게 잡더라도, 엡실론 이렇게 잡더라도 델타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에 대해서 리밋이 존재한다. 그 fx가 x가 C로 갈 때 리밋은 이 L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밋이 없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리밋이 없는 이 컨티뉴스 하지 않은 이런 펑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긴 뻥 뚫렸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L이라고 했을 때 이 L에 대해서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요, 델타 네이버후드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델타를 이렇게 C에 대해서 잡더라도 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보면 여기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안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캘큘러스 시간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리밋이 존재한다, 같지 않으면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건 엑서사이즈 문제 나오는데, 뭐 레프트랑 라이트 리밋이 같으면 리밋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위에서처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르게 이제 뒤에서 배울 sequential criterion for functional limit 해가지고 얘를 시퀀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저희가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가지고 이 functional limit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그러면 이 이그샘플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캘큘러스 예식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정말 쉬우니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볼만하다라고 한 거는 이제 gx라고 하는 것이 x 제곱일 때 그 x가 2로 갈 때 리밋이 4가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썼잖아요. 이 x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븐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아야지 리밋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임의로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델타를 at most 1 그러니까 최대 1로 일단 설정을 하고 이 전개를 쭉 해나가면서 네 결국에는 그 x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하는 거를 이거를 좀 분리를 했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곱셈으로 표현한 다음에 프로덕트로 표현한 다음에 얘가 델타가 at most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에 바운디드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따라서. 그래서 5와 x 마이너스 2 절대값을 프로덕트한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를 5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면 된다. 근데 우리는 델타가 atmost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니멈에 1과 5분의 엡실론 이렇게 뒀죠. 약간 네 트리키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네,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참 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이제 sequential criterion functional limit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 이 functional limit을 이제 sequence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sequence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sequential limit에서 다뤘던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algebraic limit theorem이라든가 여러 limit theorem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C가 리밋 포인트가 돼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있는지 약간 궁금하지 않나요? 다들 왜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예시는 델타 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X가 C로 간다 돼 있잖아요. X가 C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C가 당연히 리밋 포인트가 돼야겠죠. 그것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얘는. 컨티뉴어스에서는 C가 리밋 포인트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펑셔널 리밋에서는 무조건 X가 C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캘큘러스 시간에는 이게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A라고 하는 것이 그냥 C가 정의가 돼 있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리밋 포인트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sequential criterion for functional limit을 볼 건데 얘는 fx가 x가 c로 갈 때 그 L로 간다라고 하는 이게 뭐랑 같냐면 그 모든 xn에 대해서 이 xn이라고 하는 것은 A에 존재하면서 C가 아닌 거예요. 꼭 C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xn이 C로 컨버지 할때 fxn 자체도 L로 컨버지 하는 게 바로 얘랑 동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xn이 C로 컨버지 하는데 일단 C가 아니에요. 아까 펑션 리밋을 배울 때 이 C라고 하는 것이 리밋 포인트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 x-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무조건 c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이 왜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리밋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런 함수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쭉 정의된 함수도 리밋이 여기 이 포인트에 정의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함수가 여기 한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여기 리밋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x가 꼭 c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equential criterion에서도 이 xn이라고 하는 것이 a에 들어가면서 c로 컨버지하지만 꼭 c인 건 아닌 그런 xn, sequence, 그런 모든 sequence에 대해서 여기를 f로 매핑을 해버리면 얘가 l로 컨버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sequential criterion,인데요. 이렇게 되면 fx라고 하는 것은 l로 컨버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 by definition으로 정말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topological criterion을 배웠잖아요. 이 functional limit에 대해서 topological하게 표현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 모든 L에 대한 epsilon neighborhood에 대해서 C에 대한 delta neighborhood가 존재해가지고 만약에 X가 C에 대한 delta neighborhood에 들어가면서 C가 아니고 X가 A에 들어간다면 fx라고 하는 것이 L의 epsilon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라고 이 리밋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조건 이 어썸션에서 이제 xn이 C로 컨버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C로 컨버지 하는 거면
특정한 캐피털 n에 대해서 xn이라고 하는 것이 c에 대한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공부했던 시퀀셜 리밋이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한 그 캐피털 n보다 큰 n에 대해서 xn이라고 하는 것이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 xn-c의 절대값이 네, 델타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n이 v의 아까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니까 by the assumption에 의해서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 fx가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fxn이라고 하는 것이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컨트라딕션을 이용할 건데 이러한 모든 이런 시퀀스에 대해서 fxn이 L로 가지만 그 limit of fx라고 하는 것이 L이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펑션 리밋을 할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whenever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 fx가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그 임의의 숫자가 존재해가지고 네, such that for all 모든 델타에 대해서 0보다 큰 델타에 대해서 적어도 한 포인트, 적어도 한 x에 대해서 어떤 x냐? x라고 하는 것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서 c가 안 되는 그러한 적어도 한 x에 대해서 fx가 c의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했던 증명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x가 c의 델타 네이버, 그 for all 델타에 대해서 x가 c의 델타 네이버 후드에 들어가면서 근데 l이 그 fx가 l의 엡실론 네이버 후드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를 임의의 n분의 1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xn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그 xn이라고 하는 것은 c의 n분의 1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는 xn을 구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by assumption에 의해서 fxn이라고 하는 것은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xn이라고 하는 것이 c의 n분의 1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xn이 결국에는 c로 컨버지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반면에 fxn이라고 하는 것은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이 assumption 이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증명했기 때문에 이 펑션의 리밋을 이렇게 시퀀셜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algebraic limit theorem for functional limit인데, 네, 이거를 functional limit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sequential criterion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algebraic limit theorem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요. 시퀀스에 대한 알지브라익 리밋 theorem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뭐 덧셈이든 아니면 스칼라 곱이든 프로덕트는 아니면 이 나눗셈이든 다 싹 다 네, 알지브라익 리밋 theorem for 시퀀스를 펑션 리밋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펑션 리밋이 언제 존재하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말할 때 펑션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제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펑션의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좀 더 엄밀한 건 아니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 해석학적으로 데피니션을 살펴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시퀀스 A내 XN과 YN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존재해가지고 XN과 YN은 C가 아니지만 이 XN과 YN은 둘 다 각각 C로 컨버지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근데 그런 시퀀스에 대해서 limit of fxn이 limit of fyn이 아니면 이거는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4.2.3 그러니까 sequential criterion 그대로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어떠한 시퀀스가 존재해가지고 이 시퀀스는 A에 들어가면서 C로 컨버지 하지만 fxn이 L로 컨버지 하지 않는 시퀀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시퀀스가 존재해가지고 얘는 둘 다 각각 C로 컨버지 하지만 fxn과 fyn의 이 리밋은 둘 다 같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 같지 않으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L로 컨버지 f of xn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f로 매핑시킨 거는 L로 컨버지 하지 않게 되겠죠. 둘이 같지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퀀셜 크라이테리온 그대로 부정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그 시퀀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예시가 이 사인의 1 over x라고 하는 이 함수인데 얘는 x는 제로에서 다이버지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면 xn과yn을 각각 이렇게 구성할 거거든요. 네, xn이라고 하는 것은 2n 파이분의 1이고 y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1이거든요. 얘를 sin 1 over x에 넣게 되면 얘는 sin의 2n 파이가 되겠죠. 근데 얘는 0이죠. 얘는 사인의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얘는 1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퀀스를 매핑시킨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 0에서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 4.2.10에 나온 내용을 한번 잠시 볼 건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right and left limit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인데 우극한을 어떻게 정의하고 좌극한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리밋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x가 a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얘는 a의 그 a보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점점 a에 다가가는 x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x가 이 아래 화살표 a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만 다르죠. 하나 잘못 썼는데 얘가 0보다 크다를 붙여줘야겠죠. 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whenever x-a라고 하는 것이 0과 델타 사이가 되면 fx라고 하는 것이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right limit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x가 언제나 a보다 큰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left lim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x가 언제나 a보다 작은 그거를 일단은 사용해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 left limit과 right limit은 이렇게 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리밋이 언제 존재하냐? 이 fx라고 하는 것의 리밋이 L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둘 다 같은데 L로 가면 이렇게 L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프루프를 이제 하라고 뭐 엑서사이즈 나오는데 너무나 트리비얼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얘는 for all epsilon에 대해서 there is delta 어, x-a 델타가 되면 fx-l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x-c 델타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0 x-a 델타가 되고 a-x 델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또 당연히 쉬운데 이게 두 개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continuity. continuity 하면 저희가 뭐 고등학교든 미적분학 시간이든 그냥 연속적이지 않다 하는 거는 뭐 계단식 뭐 이렇게 된 아니면 뭐 이렇게 된 거. 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리그러스하게 컨티뉴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를 이제 말을 하거든요. 싱글 포인트는 컨티뉴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컨티뉴어스한 거예요. 근데 좀 직관에 배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C라고 하는 점이 이 펑션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의돼 있냐면 도메인을 잘 봐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도메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컨티뉴어스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도메인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컨티뉴어스합니다. 다만 이 C라고 하는 포인트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컨티뉴어티의 이 데피니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데피니션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tinuous function 그 f가 a에서 r로 가는 펑션인데 c에서 continuous 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c는 무조건 a에 들어가야 하고 리밋 포인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a에 들어가야 해요. 아까 펑션 리밋에서 저희가 c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밋 포인트면 돼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a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죠. 물론 A가 closed일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네, 꼭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continuous를 정의할 때는 C라고 하는 것이 A에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당연히 continuous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C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A 도메인에 정의가 돼 있어야지 얘가 continuous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무조건 C라고 하는 것이 A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정의 어떻게 되냐?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그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x가 c가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빠졌죠. 그러니까 0보다 크 이 조건이 빠져있죠. x가 꼭 c랑 다를 필요는 없고 x가 c일 수는 있는데 만약 x라고 하는 것이 c에 대해서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서 그 fx라고 하는 것이 fc의 epsilon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 얘는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싱글 포인트가 있는 예시를 다시 가자면 이 싱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x는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그러면 c-c라고 하는 것은 0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델타를 갖고 와도 이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fx-fc는 fc-f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돼가지고 어떤 엡실론 갖고 와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isolated 포인트,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에 대해서는 언제나 컨티뉴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메인을 잘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도메인을 이렇게 설정하면 얘는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펑션의 특성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1번, 2번은 아까 했던 그 펑셔널 리밋의 그 토폴로지컬 버전을 봤잖아요. 그냥 컨티뉴스의 토폴로지컬 버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그냥 엡실론 그 네이버후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펑셔널 리밋에서 했던 시퀀셜 크라이테리온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좀 달라졌죠. 조건이 왜 달라졌냐? 아까 그 펑션 리밋 같은 경우에는 x가 c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x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네 c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 조건이 빠졌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조건이 성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도 나오는데 이 4번은 잠시만 있다라고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2번에서 3번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는 아까 시퀀셜 크라이테리온을 펑션 리밋에 대해서 시퀀셜 크라이테리온을 그 했었잖아요. 그거 증명을 프로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는 이제 by definition으로 가면 되는데 일단은 assumption이 이게 1번이 만족하고 xn이 c로 컨버지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n이 c로 컨버지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캐피털 N을 잡아가지고 이 캐피털 N보다 큰 N에 대해서 XN이 C에 대해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by assumption에 의해서 이 FXN이라고 하는 것은 F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증명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끝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똑같이 이걸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컨티뉴스하지 않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컨티뉴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모든 델타에 대해서
그 적어도 하나의 x에 대해서 만약에 x가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지만 fx-fc가 이 그 fx라고 하는 것이 f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러한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xn을 구성할 건데 xn은 c에 대한 n분의 1 네이버후드에 존재하게 하는 xn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xn은 c로 컨버지 하지만 이 fxn이라고 하는 것은 그 f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기 어 끝나는 거죠. 왜 끝나냐면 이 fxn이라고 하는 것은 fc로 컨버지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컨트라딕션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참 쉽죠, 이번에는. 네, 컴팩트 뭐 하이네포레 시어럼 하다가 이거 하니까 그냥 칼큘러스 같고 네, 정말 쉽습니다. 네, 4번이 조금 트리키할 수 있어요. 4번을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 펑셔널 리밋에서 그 리밋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랑 이제 컨티뉴티에서 이제 리밋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막 그냥 막 하는 걸 보고 이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4번은 어떤 거냐면요. 그 만약에 C라고 하는 것이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면요. 이 fx라고 하는 것이 fc로 컨버지 하는 거랑 어 fx라고 하는 것이 c의 컨티뉴스한 거랑 동치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c가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면요. 네. 이거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isolated 포인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C가 만약에 isolated 포인트가 되면요. fx의 리밋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셨나요? C가 만약 isolated 포인트가 되면 x가 C로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fx의 펑션의 리밋을 정의를 할 때 0, x, c 델타 있잖아요. 근데 만약 C가 isolated 포인트면 델타 네이버후드에 다른 x 도메인에 있는 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 하나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C-C는 언제나 0이 되는데 0보다 커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펑션의 리밋이 isolated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도메인의 isolated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대 펑션의 리밋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ontinuity를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isolated 포인트인데 펑션 리밋을 사용해가지고 이 fx는 그 fc로 컨버지 한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펑션 리밋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 c가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으면 이제 펑션의 리밋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1번에서 4번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X가 C일 때 보면 어, fx는 fc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fx라고 x가 c가 되면 자, x가 c라고 했을 때 당연히 x-c는 0이 돼가지고 델타보다 항상 작게 되고요. 근데 fx는 fc이기 때문에 fx-fc의 절대값은 또 언제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됐죠. 얘는 0이니까. 네, 그래 x가 c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x가 c가 아니면서 c가 리밋 포인트일 때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얘도 너무나 당연하게 펑션의 리밋이 정의가 돼요. x가 c가 아니면 그 0, x-c 델타가 되잖아요. 그쵸? 0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잖아요. C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이 isolated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 x-c가 0보다 크면서 델타보다 작은 어떠한 도메인 내의 점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fx-fc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티뉴티랑 펑셔널 리밋이랑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생각하면 좋은 게 이 펑셔널 리밋을 생각할 때 이 그림 있잖아요. 뭐 이런 그림. 얘는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게 C라고 하는 그 점이 A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거고요. 얘는 다만 리밋 포인트가 돼야 해요. 리밋 포인트. 리밋 포인트가 돼야지만 이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티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항상 정의가 돼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뻥 뚫려 있으면 컨티뉴스하지 않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C라고 하는 점이 A 내에 정의가 돼 있어야 한다. 물론 C라고 하는 것이 isolated 포인트,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일 때 얘도 컨티뉴스하다라고 하는 점도 네, 명심하시면 네,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펑셔널 리밋의 이제 다이버전스를 다뤘으니까 이제 디스컨티뉴티도 다룰 수가 있겠죠. 이 디스컨티뉴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걸 그대로 부정하면 되는데 sequential criterion for continuity를 보시면 이 xn이라고 하는 것이 이 xn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그 c로 컨버지하는 모든 xn에 대해서 fxn이라고 하는 것이 fc로 컨버지하면 얘는 c에서 continuous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xn 그러니까 c로 컨버지하는 xn이 존재해가지고 이 fxn이 fc로 컨버지하지 않으면 얘는 discontinuous한 거잖아요. 그대로 표현했고요. 코르ел이라고 했지만 그냥 부정을 그대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algebraic continuous theorem인데 얘도 똑같아요. sequential criterion for continuity를 사용하면 얘를 그대로 쉽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예시가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을 한국어로 하면 어, 방식이 왜 컨티뉴스한가? 얘를 그냥 제일 밑단부터 설명하는데 일단 어떻게 설명하냐? 컨스턴트도 폴리노미얼이고 컨티뉴스하고 이제 fx는 x라고 하는 함수도 컨티뉴스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쉽게 증명이 되는데 저희가 펑션 리밋을 증명할 때도 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만들어 주잖아요. 뭐 델타가 뭐 엡실론의 5분의 엡실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설명했잖아요. 똑같이 기분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잘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fx-fc인 이거는 뭐냐면 x-c가 되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델타를 찾아야 해요. x-c가 델타인 이걸 델타를 찾아야 하는데 근데 이 fx-fc라고 하는 것이 x-c가 되기 때문에 엡실론과 델타를 같게 만들어 주면 얘는 당연히 이 컨티뉴티 데피니션을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컨스턴트 펑션은 임의의 델타를 그냥 아무 델타를 써도 이 x-c가 뭐 1보다 작은 또는 어떠한 아무 그걸 갖고 와도 그 fx-fc라고 하는 것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얘는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x라고 하는 함수랑 그 c라고 하는 컨스턴트는 언제나 그 r에서 컨티뉴스 하고요. 그래서 알지브레 컨티뉴티 티어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임의의 폴리노미얼은 당연히 컨티뉴스해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그샘플이 fx라고 하는 것이 sin x분의 1이 아니라 여기에 x를 곱해준 거거든요. 이 함수는 0에서 컨티뉴스해져. 이 sin x분의 1이라고 함수가 조금 신기한 함수인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좀 더 잘 이렇게 가다가 0 부근에서 이게 진동하거든요. 근데 이게 컨티뉴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잖아요. sin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0에서 리밋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결국 컨티뉴스한가? 일단 x를 붙였을 때는 컨티뉴스하고 x를 안 붙였을 때는 컨티뉴스하지 않은데 일단 x를 붙였을 때 x sin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0에서 컨티뉴스해지는데요. 물론 여기서 0이 그 x는 0일 때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서 x는 0일 때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컨티뉴스해집니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데
이 fx-f0라고 하는 것은 x 사인 x분의 1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x의 절대값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1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x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됐죠. 그래서 델타를 엡실론 두게 되면 x-2는 x-1는 그 얘는 그 엡실론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 컨티뉴어스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예시는 어 가우스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우스 펑션이라고 얘는 greatest integer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 하면 임의의 숫자 real number를 넣었을 때 얘 얘보다 작거나 같은 그 제일 큰데 작거나 같은 그 임의의 정수를 내보내는 함수란 말이에요. 얘는 당연히 그 z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는 디스컨티뉴스 해줘요. 왜냐하면 얘는 스텝 펑션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스컨티뉴스 해지고요. 근데 z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언제나 컨티뉴스 해진다. 라고 하는 게 이 이그zem플이 말해주는 내용인데요. 솔루션은 당연히 되게 쉽죠. 이 xn,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컨티뉴어스에 대해서 그 크라이테리온을 하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서 xn을 m-n분의 1을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n분의 1. 그러면 fm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m이 되는데 fxn은 언제나 m-1이 되죠. 그래서 fxn은 당연히 fm으로 컨버지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컨티뉴스 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Z가 아닌 점에 대해서 컨티뉴스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에서 임의의 점 C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얘를 델타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델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 미니멈 해가지고 이런 델타를 만들어주게 되면 언제나 컨티뉴스해진다. 이걸 그대로 여기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나오는 예시도 너무나 다 쉬워가지고 네, 바로 theorem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theorem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죠. 이 f와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g에 f를 넣은 합성함수가 이제 언제 컨티뉴스해지냐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데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일단 세팅을 보자면 f라고 하는 함수는 그 도메인이 a고 r로 가는 함수고 g라고 하는 함수는 도메인이 b고 r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f of a라고 하는 것이 예, b에 포함이 되는 그런 함수죠. 이게 합성 함수를 만들기 위한 세팅이고요.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것이 c의 컨티뉴스하고 g라고 하는 것이 fc의 컨티뉴스해진다라고 하면 이 g of fx라고 하는 것은 c에서 컨티뉴스해집니다.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저희가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거를. 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얘를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네,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약간은 이 펑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이 뒤에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정말 쉽다는 거. 네, 일단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보자면, 어, 이거를 이 두 개, F가 C에서 컨티뉴어스하고 G가 FC에서 컨티뉴어스한 걸 그대로 옮겨준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G of fx라고 하는 것이 네, continuous at c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걸 이 by definition으로 적어주게 되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g of f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g of fx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두 조건을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 어
밑에서부터 보자면 일단 F라고 하는 것이 C의 컨티뉴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이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기만 하면 FX라고 하는 것이 FC의 알파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고요. 위에서는 이제 G라고 하는 것이 FC의 컨티뉴스하니까 Y라고 하는 것이 FC의 알파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G of Y라고 하는 것이 G of F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y, x로 다르게 만들긴 했는데 y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b에 들어가고 x라고 하는 것은 a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f of 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b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 of x는 f of a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 of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b에 들어가서 g의 도메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f of x 마이너스 fc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f of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y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b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sequential criterion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sequential criterion 사용할 때는 또 보이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xn, C로 컨버지하는 xn에 대해서 g of fxn이 g of fc로 컨버지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sequential criterion 써줄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그 xn이라고 하는 것이 c로 컨버지하면 그 모든 xn에 대해서 c로 컨버지하는 xn에 대해서 fxn이라고 하는 것은 fc로 컨버지하는 거 이거랑 이 yn에 대해서 yn은 b에 들어갔는데 yn이 fc로 컨버지하지만 하는데 g of yn이라고 하는 것은 g of fc로 컨버지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사용했고요. 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n이 fc로 컨버지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거를 y라고 define 하게 된다, yn으로 define 하게 된다면 그러면 xn이 c로 컨버지하면 g of yn은 g of fxn이라고 하는 것이 g of fc로 컨버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컨티뉴어티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너무 쉽죠? 네. 사실 오늘 할 게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보고 오라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조차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컴팩트 셋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여기서 앞선 예시에서 보는 거는 이제, 만약 B가 오픈 셋인데, F가 일단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F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어스 펑션인데, 만약 B가 오픈 셋이라고 했을 때, FB라고 하는 것이 오픈인가? 얘는 유지가 안 돼요. 네. 클로스드 셋에 대해서도 FB라고 하는 것이 클로스드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컴팩트 셋에 대해서 컨티뉴스 펑션을 매핑시키게 되면 얘는 컴팩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발레를 이렇게 들었고 클러스트가 안 되는 거를 발레를 들어놨는데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티뉴스 펑션은 컴팩트 셋을 유지시켜 준다. 컴팩트라는 성질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를 네, 다음 피어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증명이 너무나 쉬워요. 컴팩트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컴팩트의 데피니션, 그러니까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이 सब시퀀스가 존재해가지고 이 컴팩트 셋 내의 점으로 컨버지하는 सब시퀀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만약에 K라고 하는 것이 컴팩트라고 하고 F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스한 펑션이에요. 그리고 K가 만약에 mapping from A에서 R로 가는데 만약 K가 A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들어갈 때 FK라고 하는 것이 컴팩트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FK 내 임의의 시퀀스를 잡아가지고 이 시퀀스에게 그 FK로 컨버지한 सब시퀀스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하냐? 일단 YN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건데 YN은 FK 내 임의의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K 내에 xn이 존재해요. xn이 존재해가지고 어 f of xn이 y가 되는 xn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이 yn이라고 하는 것이 fk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떠한 xn이 k에 들어가니까 이 fxn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yn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 x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팅을 했고 이 xn은 k 내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네, सब시퀀스가 존재해가지고 k로 컨버지하는 सब시퀀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k는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xnk라고 하는 सब시퀀스를 만들어가지고 xnk라고 하는 것이 x로 컨버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스 하죠. 여기 f를 붙여주게 되면 그대로 성립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f of xnk라고 하는 것은 f of f of xnk는 ynk가 되겠죠. 근데 얘는 f of x로 컨버지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 f of k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ynk라고 하는 서브시퀀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ynk라고 하는 것은 fk 내로 컨버지 한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임의의yn에 대해서 ynk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브시퀀스를 구성해가지고 얘는 fk 내로 컨버지하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컴팩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extreme value theorem인데 얘는 진짜 쉬워요. 저희가 클로스드 컴팩트 할 때 마지막에 다뤘던 그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얘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셋 내에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가진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F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어스한데 그 컨티뉴어스 펑션이고 근데 K에서 R로 가는 펑션인데요. 이 K라고 하는 것이 도메인이 컴팩트라고 하면 만약에 F는 컨티뉴어스인데 도메인이 컴팩트한 펑션일 때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맥시멈과 미니멈 밸류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FK라고 하는 것은 컴팩트이기 때문에 담게 되겠죠. 네. 그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 클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쭉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그 컴팩트 셋은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했죠? 제가 처음에 나눴단 말이에요. 처음에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만약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자체는 그 셋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당연히 컴팩트 셋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닐 경우에는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리밋 포인트는 무조건 클로스드 셋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무조건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위에 있는 피어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얘는 컴팩트 셋이 되기 때문에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그대로 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안 할 건데 이 유니폼 컨티뉴스인데요. 이거는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위키피디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위키피디아에서 자, 유니폼 컨티뉴어스. 네, 이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이 빨간 게 유니폼 컨티뉴어스고 파란 게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야 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박스 이쪽 위쪽 있잖아요. 음, 얘를 뚫고 나오면 유니폼 컨티뉴스가 안 돼요. 네, 뭐라고? 봐봐요. 여기 뚫었잖아요. 여기 위쪽 어, 면. 어, 어. 그럼 유니폼 컨티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빨간 거 봐봐요. 이 위쪽만 안 뚫잖아요. 오케이.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이 정의를 보고 다시 보면 와 이게 진짜 설명 잘했구나 느낄 거예요. 을 뚫는다는 게 뭔 말이야? 봐봐요.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여기 얘가 위쪽 면. 뚫어버리는 거야. 네. 그거 얘기 빨간 거.
근데 빨간 절대 안 뚫어요. 절대 안 뚫거든요. 이거 뚫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냥 컨티뉴어티는 음. 특정한 구간만 살펴보는 건데 유니폼 컨티뉴어티는 그 델타 값과 엡실론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커먼 밸류로 적용이 되기 그쵸. 때문에 음. 하나의 네모를 만들었을 때 걔가 넘어간다는 거, 중간에 뚫고 간다라는 거는 그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네모가 깨진다는 거니까 유니폼하지 않은 네. 거고 그냥 컨티뉴어티는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쵸. 유니폼 컨티뉴어티는 일반 컨티뉴어티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도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예시를 듣자면 뭐 아니 저희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수리통계학 투 시간에 항상 음. 그 프로브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리티는 포인트 와이스인가요? 유니폼인가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해석학을 똑바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잖아. 아니 그걸 모르면 해석학을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런 질문을 할 건데 해석학을 모르면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유니폼 컨티뉴티는 뭐냐면 컨버전스 속도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바운디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엡실론 넘으면 안 돼요. 컨버전스 속도를. 근데 그냥 컨티뉴티는 컨버전스 속도가 구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는 컨버전 속도가 n인데 그 1에서 무한대까지는 컨버전 속도가 뭐 n의 제곱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냥 포인트 와이스 컨티뉴티는 포인트 와이스한 컨버전스는 이제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는 거. 유니폼은 바운디 돼 가지고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는 거. 유니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그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잘 바운디 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유니폼 컨티뉴티랑 유니폼 컨버전스를 다뤄볼 건데, 네, 열심히 영상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알아서 잘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